일요일 밤의 저 총격 사건. 유족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내용, 다시 새 국면으로 접어든 사제 총격 사건입니다. 일단 경찰의 브리핑을 듣고 와서 유족들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행 당시에 사제 총기 2개로 두 발 발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한 발씩 발사한 나머지. 네, 정확한 실탄 사용 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가 산탄 총알을 총 3발을 발사를 했는데 피의자를 향해서 2발을 발사하고 문에다가 1발을 더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총알은 총 3발입니다. 총기 하나에 1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발은 뭘로 쐈죠? 그러니까 2발을 피해자에게 이제 발사를 했고 나머지 1발은 문에다가 발사를 했습니다. 한 발은 문에다가 쐈다고 하셨는데요. 그 문에다가 쏜 게 피해자를 향해 쏘려고 문에다가 쏜 건지 아니면 다른 가족들을 향해 쏘려고 문에다가 쏜 건지.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쏜 것은 아니고 피해자한테 다시 한번 쏘려고 했는지는 그 부분은 아직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는 그러면 아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범행을 계획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가족 전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계획했던 건가요? 저희 수사 결과로는 일단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아들만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경찰의 1차 브리핑 때 뭐라 그랬냐면 아들만 겨누고 계획한 것 같다라는 경찰 입장이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 이우혁 교수님. 네. 여기 유족 측의 얘기는 뭐냐면 아들을 향해 총을 쏜 뒤에 지인에게도 2차례 시도했으나 불발이 됐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방에 피해 있던 며느리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나오니까 총기를 다시 정비하면서 추적했고 아이들 숨은 방도 위협했다. 그러니까 손주, 며느리 다 노렸다는 거잖아요. 네, 경찰의 발표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가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사안의 핵심은 거칠게 표현하면 가족 학살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나를 이런 공궁에 이르게 한, 물론 이제 가정 불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예.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나를 이렇게 놓아지게 된 그 가족은 이미 다 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아와 피아로 구분되는 이런 심정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진 적이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스토킹 범죄에서도 예. 예를 들면 이 스토커 피해자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거기에 누나가 있었던 이런 또는 언니가 있었던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때도 함께 결국은 공격 행위를 해서 끔찍한 결과를 생겼는데 예. 이 심적인 구조는 이미 나와 그 이외의 것은 다 적이 됐다. 즉 이 가족이 이미 이 적인 상태에서는 이른바 다중 살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그야말로 많은 피해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이것을 조금 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방을 준비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간다고 하면서 결국은 가방을 들고 올라온 거죠. 예. 그런데 그 가방 안에 들었던 것이 총신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본다면 이 총신도 만약에 그 가방 안에 예. 지금 3개가 아니고 4개, 5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총신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날 참석했을 가족의 수를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서 이것을 계속 발사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마 지금 며느리는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볼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며느리와 손주도 죽이려 했다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 이우혁 교수님, 저는 아직도 조금 혼란스러운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이게 사실 이 해당 사건이 워낙 세간의 관심과 떠들썩하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억측들이 나왔고 유족들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게 이런 부분이에요. 25년 전에 피의자인 이 아버지 60대 남성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고 아들 혼인까지 사실혼 관계로 부부가 함께 살았다. 8년 전에 아들에게 이혼 사실을 전달했고 아들 부부가 아버지를 위해 내가 엄마 아빠가 이혼한 사실을 아는지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유족 얘기는 뭐냐면 사실 여러 범죄심리학과나 프로파일러 분들의 분석은 아버지가 경제적 박탈감 혹은 내 전부인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살해하면서
뭔가 본인이 지금까지 겪었던 자격지심을 해소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럼 유족 측은 범행 동기로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유족 측의 입장은 이와 같은 그 범행의 빌미를 우리 유족이 준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 대목이고요. 예. 그것에 그 반해서 이 용의자 살인범 그 자체는 경찰의 첫 진술 그 자체가 이 아들이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어서 예. 나의 책임이라고 한 것에 무엇인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 이런 그 진술, 그리고 이 전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잘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그 핵심은 유족이 생각하는 가정 불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이 용의자 살인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이번 사건의 핵심 동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쭉 저 설명한 것을 요약하게 되면은 이 이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왔고 예. 8년 전에 결혼을 해서 나갈 때 아들이 그렇죠. 그때 알렸다, 아들에게만.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그 진술 등의 경찰한 진술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사실은 이혼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다고 하는 사실을 나만 빼고 사실은 다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능한 것이죠. 아버지가 나만 빼고 모르는 사이에 이것저것 다 얘기했다는 박탈감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나만 사실상 이 중요한 가족 구성원에서 배제가 됐다고 하는 이른바 소외, 배제 이런 것도 사실 오히려 지금 이 유족이 밝힌 그 사실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됐어요. 추정을 해봄직하지 않는가. 결국 요약하게 되면 그 무엇인가 지금 밝혀야 할 그 부분이 이 사안의 동인의 범행의 동기의 핵심인데, 본인의 그것을 밝히는 순간 아마 예상컨대 치명적인 정체감 또는 자신의 위상, 자신의 자긍감에 대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물어보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뭐 조심스럽지만 여러 해석들과 이런 분석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허준 변호사님. 그런데 유족 측이 이런 말도 하면서 그러니까 피의자의 전 부인이 유명 에스테틱 대표라고 해서 더 회자가 됐고 이번 사건이 주목을 됐는데, 해당 에스테틱 그 해당 회사에서 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는 당사 임직원 개인과 관련한 사안이다. 그리고 가해자는 당사의 업무 활동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경영 활동과도 무관하다. 이렇게 공지까지 올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인 사안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굉장히 유명한 미용 업체를 운영해왔고 공동 경영하고 같이 사업도 하고 있었던 인물들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어떤 신상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2차 피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미용 업체는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다 바쳐서 일군 기업인데, 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에 넘어서서 이 키워온 기업까지도 지금 이미지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상 공개를 유족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유도 예. 지금 이런 사건처럼 가해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확정적으로 공개하는 결과로 이어질 때는 예. 신상 공개를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 중심, 피해자 위주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분별하게 이런 정보를 퍼나르는 것도 지양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웅혁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이게 동아일보 보도에 따라서 좀 문제 제기를 한 인용할 얘기인데, 바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112 신고가 접수가 됐고 9시 41분경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여 분 뒤에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주거 지진 기간이 또 30분 정도, 25분 정도 걸리고요. 이게 경찰 입장은 그 안에서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가 오기까지 기다렸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초동대처가 1차 투입된 경찰들이 늦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동일하십니까? 그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총상 그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그 탄환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 결국은 70분이나 지체됐다. 그리고 112 그 신고 자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대목인 거죠. 예. 이미 그 총기가 그 발사가 되었고,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이 상황 자체에 혹시 뭐 인질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다른
이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인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나서 그렇다고 본다면 특공대가 도착할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를테면 그 형사기동대를 통해서 빨리 그 진입을 해서 이 상황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다만 이 대목에서 그 우리 그 경찰 공권력의 하나의 그 한계 자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데 상당히 그 주저해 왔던 이런 그 수동적인 수비적인 모습도 이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총으로 아들을 쏜 이 사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 정황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도 쏘려고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8위였습니다.